새벽 2시 서울 강북의 이면도로를 따라 검은색 소나타 한 대가 조용히 미끄러지듯 달리고 있었다. 핸들을 잡은 남자의 이름은 최진수. 50대 중반의 대리운전 기사였다. 그의 얼굴엔 15년이라는 세월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눈가의 주름, 굳어진 인매, 그리고 무언가를 포기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유의 담담함이 어둠 속에서도 또렷했다. 핸드폰 화면이 환하게 켜졌다. 새로운 호출이었다. 진수는 신호대기 중 화면을 내려다봤다. 출발지와 목적지가 표시되었고 예상 요금이 떴다. 그런데 목적지, 주소를 확인하는 순간 그의 손가락이 멈췄다.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3-2에 1호. 진수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그는 주저없이 거부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꺼지고 다시 어둠만이 차 안을 채웠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다. 진수는 15년간 대리운전 일을 하며 한 가지 원칙을 철저히 지켜왔다. 수유동, 그 중에서도 특정 구역의 호출은 절대 받지 않는다는 것. 동료 기사들 사이에선 이미 소문이 자자했다. 최진수 기사, 수유동만 나오면 무조건 튕긴대. 돈도 안 아까운가? 그쪽 심야 콜이 제일 짭짤한데 뭔가 있는 거 아냐? 빚쟁이라도 있나? 하지만 진수는 그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사람들은 각자의 상상으로 그 이유를 채워 넣었다. 어떤 이는 과거 그곳에서 사고를 당했을 거라 했고, 어떤 이는 조폭과 얽힌 일이 있을 거라 추측했다. 누군가는 그가 그 동네 여자한테 사기를 당했을 거라며 웃어댔다. 진실은 그 누구도 몰랐다. 진수는 다시 핸들을 잡았다. 다음 호출을 기다렸다. 밤은 깊어갔고 도로는 점점 더 한산해졌다. 차 안에 흐르는 라디오에선 오래된 발라드가 흘러나왔다. 진수는 무심코 따라 흥얼거리다가 문득 멈췄다. 이 노래, 예전에 아내가 좋아하던 곡이었다. 아니, 전 아내. 진수는 스스로를 정정했다. 15년 전 그녀와 헤어진 이후로 그는 아내라는 단어를 입에 담지 않으려 애썼다. 그날의 기억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좁은 빌라 거실, 서로를 향해 소리를 지르던 두 사람. 당신 때문에 이 집안이 망했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뭘. 딸 은지는 방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울고 있었다. 겨우 9살이던 아이는 부모의 싸움 소리에 떨고 있었다. 진수는 결국 집을 나왔다. 아니, 쫓겨났다고 하는 게 맞을 것이다. 이혼 조정 과정에서 양육권은 아내에게 넘어갔고, 진수는 한 달에 한 번 정해진 날짜에만 딸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마저 오래가지 못했다. 은지는 점점 아빠를 만나기 싫어했다. 엄마가 힘들어해. 아빠 때문에. 12살이 된 딸은 차가운 눈으로 그렇게 말했다. 진수는 더 이상 억지로 만남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은지는 중학생이 되었고, 고등학생이 되었고, 어느새 성인이 되었다. 진수는 멀리서만 딸의 성장을 지켜봤다. 전 아내의 SNS 계정을 몰래 확인하며 딸의 졸업식 사진, 대학 입학 사진을 몰래 저장했다. 그리고 수유동. 전 아내와 딸이 여전히 살고 있는 그곳. 진수는 그 동네에 가는 게 두려웠다. 혹시라도 길에서 마주칠까봐, 혹시라도 딸이 자신을 알아보고 고개를 돌릴까봐, 차라리 멀리서 그리워하는 게 나았다. 그래서 그는 15년간 그 동네에 호출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았다. 새벽 3시, 마지막 손님을 목적지에 내려드리고 진수는 집으로 향했다. 고시원 같은 좁은 원룸. 그곳이 그의 보금자리였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진수는 생각했다. 은지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행복할까? 나를 원망하고 있을까? 그는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어린 은지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아빠, 놀이터 가자. 하지만 그것은 이미 돌아오지 않을 과거였다. 대리운전 기사들이 모이는 새벽 휴게소. 진수는 커피 한 잔을 들고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동료 기사 몇 명이 옆 테이블에서 담배를 피우며 수다를 떨고 있었다. 야, 최진수 저 사람 진짜 이상하지 않냐? 한 기사가 진수를 힐끔 쳐다보며 말했다. 수유동만 나오면 무조건 거부한다며? 15년째 그런데. 다른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들었어. 그쪽 심야 콜이 돈 되는데. 돈이 싫은가 봐. 누군가 목소리를 낮췄다. 내 생각엔 거기 빚쟁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면 조폭. 또 다른 이가 웃으며 거들었다. 조폭이면 진작 찾아왔겠지. 나 같으면 여자 문제일 것 같은데. 바람 피웠다가 걸렸거나. 그들의 웃음소리가 휴게소에 울려 퍼졌다. 진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커피를 홀짝일 뿐이었다.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진수 역시 설명할 생각이 없었다. 그것은 그만의 아픔이었고 그만의 비밀이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었다. 중요한 건 딸과 마주치지 않는 것, 그것뿐이었다. 어느 날 저녁, 진수는 평소처럼 앱을 켜고 호출을 기다리고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강남역 근처, 목적지는 마포구. 괜찮은 거리였다. 진수는 승낙 버튼을 눌렀다. 승객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다. 그녀는 뒷좌석에 앉으며 피곤한 듯 한숨을 내쉬었다. 기사님, 수고하세요. 공손한 인사였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출발했다. 차 안은 한동안 조용했다. 그런데 신호대기 중 여성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기사님, 혹시 수유동 쪽은 안 가시나요? 진수의 손이 핸들 위에서 굳었다. 그는 백미러로 여성의 얼굴을 확인했다. 낯선 사람이었다. 왜 그러시죠? 진수가 담담하게 물었다. 여성이 쑥스럽게 웃었다. 아, 제 친구가 그쪽에 사는데요. 대리기사 부르면 항상 거절당한대요. 그래서 혹시 그 동네가 위험한 곳인가 싶어서요. 진수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러다 천천히 대답했다. 아니에요. 위험한 곳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사정이에요. 여성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차는 계속 달렸고 목적지에 도착했다. 여성이 내리며 다시 한번 인사했다. 안전운전 하세요. 기사님. 진수는 고개를 숙여 답례했다. 그날 밤, 진수는 집에 돌아와 오랜만에 술을 꺼냈다. 소주 한 병을 따서 컵에 가득 채웠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마셨다. 개인적인 사정. 그렇다. 그것은 개인적인 사정이었다. 하지만 그 사정이 얼마나 그를 짓눌러 왔는지, 얼마나 그를 외롭게 만들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15년 전, 이혼 직후 진수는 방황했다. 일자리를 잃고 술에 빠졌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선배가 대리운전 일을 제안했다. 일단 먹고는 살아야지. 진수는 그렇게 핸들을 잡기 시작했다. 처음엔 서툴렀다. 낯선 길, 낯선 사람들, 낯선 밤거리.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익숙해졌다. 그는 성실하게 일했고 손님들의 평가도 좋았다. 친절하고 안전운전 하시네요. 다음에도 기사님 불러야겠어요. 그런 말들이 진수에겐 작은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수유동만은 예외였다. 그곳은 금지 구역이었다. 진수는 앱 설정에서 아예 그 지역을 제외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기능은 없었다. 그래서 그는 매번 수동으로 거부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수유동 호출이 뜨면 그는 기계적으로 거부 버튼을 눌렀다. 그럴 때마다 가슴 한켠이 아렸다. 은지는 잘 있겠지. 엄마랑 사이좋게 지내겠지. 진수는 딸의 최근 소식을 거의 알지 못했다.
전 아내의 SNS는 어느 순간부터 비공개로 전환되었고 진수는 더 이상 딸의 사진을 볼 수 없었다. 가끔 공통 지인을 통해 단편적인 소식만 들을 뿐이었다. 은지 대학 졸업했대. 어디 회사 들어갔다던데.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진수는 가슴이 먹먹했다. 축하해주고 싶었다. 안아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았다. 소주병이 비었다. 진수는 컵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다. 어둠 속에서 그는 중얼거렸다. 은지야, 아빠는 여기 있어. 항상 내 곁에 있어. 하지만 그 목소리는 텅 빈 방 안에서 메아리쳐 돌아올 뿐이었다. 같은 시각 수유동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최은지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24살,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신입사원이었다. 회사는 을지로에 있는 중소 디자인 에이전시였고 은지는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다. 야근이 잦았고 집에 돌아오면 항상 녹초가 되었다. 오늘도 자정이 넘어서야 퇴근했다. 은지는 샤워를 하고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다. SNS를 확인하고 메시지에 답장하고 내일 일정을 체크했다. 그러다 문득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은지야, 왜? 아직 안 자? 은지가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응, 방금 들어왔어. 엄마는? 나도 막 자려던 참이야. 내일 병원 가야 해서. 엄마 김미라는 50대 후반이었다. 15년 전 이혼 후 혼자 딸을 키우며 온갖 고생을 다했다. 식당에서 일하고 파출부 일도 했고 밤엔 편의점 야간 알바까지 뛰었다. 그렇게 악착같이 벌어 은지를 대학까지 보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몸이 많이 상했다. 요즘엔 무릎도 아프고 혈압도 높았다. 은지는 엄마 걱정에 가슴이 무거웠다. 엄마, 이제 그만 좀 쉬어. 내가 돈 벌잖아. 하지만 미라는 웃으며 답했다. 아직 멀었어. 내가 결혼할 때까지는 내가 더 벌어야지. 은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엄마의 고집을 알기 때문이었다. 통화를 끝내고 은지는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다. 아빠. 오랫동안 입 밖에 내지 않았던 단어였다. 은지는 아빠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었다. 아니, 있었지만 대부분 나쁜 기억이었다. 엄마와 싸우는 아빠, 집을 나가는 아빠, 그리고 그 이후로 거의 만나지 못한 아빠. 어렸을 때 은지는 아빠를 원망했다. 왜 엄마를 힘들게 하는지, 왜 우리를 버린 건지. 친구들은 아빠와 놀이공원에 가고, 외식도 하고, 생일 선물도 받는데, 은지에겐 그런 게 없었다.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아빠는 어색하기만 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서로 침묵만 지켰다. 그러다 결국 만남마저 끊겼다.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은지는 아빠를 완전히 잊으려 했다. 엄마가 전부였다. 엄마의 고생을 보며 은지는 다짐했다. 나는 절대 엄마 같은 삶을 살지 않을 거야. 나는 혼자서도 잘 살 거야.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고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갔고 졸업 후 바로 취직했다.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 은지는 아빠가 궁금했다.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건강은 괜찮을까? 나를 생각이나 할까? 그런 생각이 들 때면 은지는 스스로를 다잡았다.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 엄마한테 집중해. 그렇게 그녀는 아빠라는 존재를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었다. 다음 날 저녁, 은지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었다. 대학 동기 3명이 을지로 근처 술집에서 만나기로 했다. 일이 늦게 끝나 은지는 서둘러 자리로 향했다. 술집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고 친구들은 먼저 와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은지야, 여기. 한 친구가 손을 흔들었다. 은지는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시간이 흐르고
술이 몇 잔 들어가자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친구 중 하나가 물었다. 은지야, 너 요즘 연애는? 은지가 고개를 저었다. 무슨, 회사 일도 바쁜데 무슨 연애. 다른 친구가 거들었다. 그래도 해야지. 나이가 몇인데. 은지는 웃으며 넘겼다. 하지만 속으론 생각했다. 연애? 결혼? 나한텐 너무 먼 얘기야. 은지는 연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부모님의 이혼을 지켜보며 자란 탓이었다. 사랑이 깨지는 걸 봤고, 가정이 무너지는 걸 봤고, 그 과정에서 아이가 얼마나 상처받는지 경험했다. 그래서 은지는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는 게 두려웠다. 차라리 혼자가 편했다. 밤이 깊어지고 친구들과 헤어진 은지는 대리운전을 불렀다. 앱을 켜고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했다. 을지로3 가역 수유동. 잠시 후 매칭이 되었다는 알림이 떴다. 은지는 앱을 끄고 길가에서 기다렸다. 10분쯤 지났을까? 검은색 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왔다. 은지는 뒷좌석 문을 열고 탔다. 기사님, 수고하세요. 운전석엔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다. 은지는 그의 얼굴을 자세히 보지 않았다. 그저 핸드폰을 꺼내 SNS를 확인할 뿐이었다. 차는 조용히 출발했다. 밤거리의 불빛들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다. 은지는 피곤함에 눈을 감았다. 그녀는 몰랐다. 지금 이 순간 15년 만에 아빠와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을. 진수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뒷좌석에 탄 젊은 여성. 그녀의 목소리가 너무나 익숙했다. 아니, 익숙하다기보단 낯설면서도 그리운 느낌이었다. 진수는 백미러로 슬쩍 그녀를 확인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얼굴을 제대로 보기 어려웠다. 여성은 핸드폰을 보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설마, 진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설마 은지일 리 없어. 은지는 수유동에 산다고 했지. 을지로에 있을 리 없어. 하지만 가슴 한켠이 두근거렸다. 혹시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진수는 애써 그 생각을 떨쳐냈다. 차는 계속 달렸다. 신호대기 중 여성이 작은 하품을 했다. 진수는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이 철렁했다. 어렸을 때 은지도 그렇게 하품을 했었다. 졸릴 때면 작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하암하고. 진수는 눈을 질끈 감았다. 정신 차려. 지금은 일할 때야.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진수의 마음은 복잡해졌다. 수유동 32번지. 그곳은 전 아내와 딸이 사는 곳이었다. 혹시 이 여성이 정말 은지라면? 혹시 15년 만에 이렇게 만나게 된 거라면? 진수는 핸들을 꽉 쥐었다. 손바닥에 땀이 맺혔다. 드디어 목적지 앞에 도착했다. 진수는 차를 세웠다. 여성이 안전벨트를 풀며 말했다. 기사님, 감사합니다. 안전운전 하세요. 그녀가 문을 열고 내렸다. 진수는 백미러로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봤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녀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보였다. 키는 165cm쯤, 긴 생머리, 날씬한 체구. 진수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은지였을까?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진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다. 그러다 천천히 차를 출발시켰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진수의 머릿속은 온통 그 여성 생각뿐이었다. 만약 은지였다면 나를 알아봤을까? 아니, 알아볼 리 없지. 15년이나 지났는데 그날 밤 진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뒤척였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오래된 사진 폴더를 열었다. 거기엔 은지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었다. 9살 생일, 케이크 앞에서 웃고 있는 은지,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달리기 하는 은지. 진수는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기며 눈시울을 붉혔다.
은지야, 아빠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아빠는 그냥 자격이 없었어. 진수는 속으로 되뇌었다. 그는 이혼 당시를 떠올렸다.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고, 아내와의 관계는 파탄났고, 결국 모든 걸 잃었다. 양육권을 포기한 건 은지를 위해서였다. 가난하고 무능한 아빠보다 차라리 엄마와 함께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게 옳은 선택이었을까? 진수는 지금도 확신이 서지 않았다. 혹시 은지는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진 않을까? 혹시 아빠가 자기를 버렸다고 원망하진 않을까? 그런 생각만 하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다음 날 저녁, 진수는 평소처럼 대리운전 앱을 켰다. 호출이 들어왔다. 강남역 근처, 목적지는 마포구. 진수는 승낙하고 출발했다. 손님은 40대 남성이었다. 술 냄새가 진동했지만 예의는 바른 사람이었다. 기사님, 안전하게만 가주세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를 몰았다. 가는 길에 남성이 말을 걸었다. 기사님, 이 일 오래 하셨어요? 진수가 대답했다. 15년 정도 됐습니다. 남성이 감탄했다. 와, 15년. 대단하시네요. 힘들지 않으세요? 진수가 쓴웃음을 지었다. 힘들죠. 근데 뭐, 먹고 살려면 해야죠. 남성이 잠시 침묵하다 조심스럽게 물었다. 가족은 계세요? 진수의 손이 핸들 위에서 굳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오래 못 봤어요. 남성이 안타까운 듯 말했다. 그렇군요. 가족이란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아서.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목적지에 도착하고 남성이 내리며 말했다. 기사님, 딸분한테 연락 한번 해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래요. 진수는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다. 감사합니다. 남성이 떠나고 진수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멈춰 있었다. 연락. 진수는 은지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다. 공통 지인을 통해 몰래 알아낸 번호였다. 하지만 한 번도 전화하지 못했다. 용기가 나지 않았다. 만약 은지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만약 차갑게 거절하면? 그런 상상만으로도 진수는 두려웠다. 그날 밤, 진수는 핸드폰을 켰다. 연락처를 열어 은지라는 이름을 찾았다. 그의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멈췄다.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그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안 돼. 아직은 안 돼. 진수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다. 2주 후, 은지는 또다시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번엔 친구들과의 약속이 아니라 회사 회식이었다. 팀장이 저녁을 쌌고 다들 술을 꽤 마셨다. 은지도 평소보다 많이 마신 편이었다. 정신은 멀쩡했지만 몸이 노곤했다. 길가에서 대리운전을 불렀다. 앱에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했다. 을지로사가 수유동. 잠시 후 매칭 알림이 떴다. 은지는 앱을 끄고 건물 앞에서 기다렸다. 찬바람이 불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다. 은지는 코트깃을 세우며 몸을 움츠렸다. 10분쯤 지나 검은색 소나타가 천천히 다가왔다. 은지는 뒷좌석에 올라탔다. 기사님, 수고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나른했다. 술 기운 때문이었다. 운전석의 남자가 짧게 대답했다. 예, 안전벨트 매주세요. 차가 출발했다. 은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있었다. 밤거리에 불빛들이 흘러갔다. 그런데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이 기사, 어딘가 익숙한 것 같았다. 은지는 백미러로 기사의 얼굴을 슬쩍 봤다. 중년 남성, 깡마른 체구, 수척한 얼굴, 낯선 사람이었다. 은지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술을 많이 마셨나 봐.
진수는 핸들을 잡은 채 긴장하고 있었다. 뒷좌석의 여성. 그녀가 또 탔다. 2주 전 그날처럼. 진수는 이번에도 그녀가 은지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목소리, 말투, 모든 게 너무 익숙했다. 진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는 애써 침착하려 했지만 손이 떨렸다. 신호대기 중 은지가 작게 기침을 했다. 진수는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이 철렁했다. 어렸을 때 은지가 감기 걸렸을 때 나던 그 기침 소리. 진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은지야, 정말 너니? 하지만 물을 수 없었다. 만약 아니라면, 만약 맞다 해도 그녀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차는 계속 달렸다. 수유동에 접어들었다. 익숙한 거리, 익숙한 풍경. 진수는 이곳을 15년간 피해왔지만 사실 모든 길을 외우고 있었다. 어느 골목에 어떤 가게가 있는지, 어느 건물이 새로 생겼는지 그는 멀리서 이곳을 지켜봐 왔다. 목적지에 도착했다. 은지가 안전벨트를 풀며 말했다. 기사님, 감사합니다. 그녀가 문을 열려는 순간 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손님, 혹시 이 근처에 오래 사셨어요? 은지가 고개를 돌렸다. 100m 너머로 기사의 눈과 마주쳤다. 그의 눈빛엔 뭔가 간절한 게 담겨 있었다. 은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네, 어렸을 때부터 여기 살았어요. 왜 그러세요?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 아니에요. 그냥 이 동네가 참 좋아 보여서요. 은지는 이상하다는 듯 기사를 쳐다봤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고 차에서 내렸다. 수고하세요. 차 문이 닫혔다. 진수는 100m로 은지의 뒷모습을 지켜봤다. 그녀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한 후 진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가가 촉촉했다. 은지야, 정말 내가 맞구나. 많이 컸구나. 그날 밤 진수는 집에 돌아와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은지의 번호를 다시 꺼내봤다. 통화 버튼을 누를까 말까 고민했다. 하지만 결국 또 포기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은지도 그날 밤 이상한 기분이었다. 집에 들어와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아까 그 대리기사,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 그리고 왜 그렇게 슬픈 눈빛이었을까? 은지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친절한 사람이었겠지. 하지만 마음 한켠이 불편했다. 뭔가 놓친 것 같은 느낌. 뭔가 알아야 할 것 같은데 모르고 지나간 것 같은. 은지는 그 느낌을 떨쳐내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그녀는 결국 핸드폰을 켜서 대리운전 앱을 열었다. 이용 기록을 확인했다. 기사의 이름이 나와 있었다. 최진수. 은지는 그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다. 낯설었다.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하지만 왠지 모를 친근함이 느껴졌다. 은지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왜 이러지? 그냥 대리기사일 뿐인데. 그녀는 앱을 끄고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날 밤 서로 다른 공간에서 아버지와 딸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까? 그들은 아직 몰랐다. 이것이 운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15년 만에 다시 이어지는 인연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그 후로 이상한 일이 계속되었다. 은지가 대리운전을 부를 때마다 자주 같은 기사가 매칭되었다. 최진수.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일주일 사이에 4번이나 같은 기사를 만나자 은지는 의아했다. 이 기사, 맨날 이 근처에서만 일하나? 진수 역시 혼란스러웠다. 앱 알고리즘이 이상한 건지 아니면 정말 운명인 건지. 은지의 호출이 뜰 때마다 그는 거부할 수 없었다. 손가락이 저절로 승낙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매번 같은 경로를 달렸다. 을지로에서 수유동까지
5번째 만남이었다. 은지가 차에 타자마자 웃으며 말했다. 기사님, 우리 자주 만나네요. 진수가 어색하게 웃었다. 그러게요. 인연인가 봅니다. 은지가 농담처럼 말했다. 혹시 저 따라다니시는 거 아니죠? 진수의 심장이 철렁했다. 아, 아니에요. 그냥 우연이에요. 은지는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론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기사는 늘 친절했고 운전도 안전했다. 그래서 별로 불편하진 않았다. 오히려 익숙한 사람이 운전해주니 편하기도 했다. 어느 날 차 안에서 은지가 전화를 받았다. 엄마였다. 은지야, 오늘 저녁 집에서 먹을 거지? 은지가 대답했다. 응, 엄마, 지금 집 가는 중이야. 엄마의 목소리가 따뜻했다. 그래, 조심히 와. 엄마가 미역국 끓였어. 은지가 웃었다. 미역국. 무슨 날도 아닌데? 그냥 내가 좋아하잖아. 통화를 끝내고 은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진수는 그 대화를 듣고 가슴이 먹먹했다. 미역국. 은지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하던 음식이었다. 진수도 자주 끓여줬었다. 생일날엔 꼭 미역국을 끓여서 아침상을 차렸었다. 은지는 그걸 기억할까? 아마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너무 어렸으니까. 신호대기 중 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손님, 어머님이랑 둘이 사세요?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랑 둘이 살아요. 오래됐어요. 진수가 또 물었다. 아버님은? 은지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 짧게 대답했다. 안 계세요. 진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안 계시다니. 돌아가셨다는 뜻인가? 아니면 헤어졌다는 뜻인가? 진수는 더 이상 묻지 못했다. 분위기가 무거워졌다. 차 안엔 침묵만 흘렀다. 목적지에 도착하고 은지가 내리기 전 말했다. 기사님, 다음에 또 봬요.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안녕히 들어가세요. 은지가 떠나고 진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멈춰 있었다. 안 계세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은지에게 자신은 없는 사람이었다. 이미 오래전에 지워진 존재였다. 그날 밤, 진수는 술을 마셨다. 혼자 편의점에서 산 소주를 원룸 바닥에 앉아 마셨다. 한 잔, 2잔, 3잔. 술이 들어갈수록 눈물이 났다. 미안해, 은지야. 아빠가 미안해. 진수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말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은지는 그날 저녁 엄마가 끓여준 미역국을 먹으며 생각했다. 아까 그 기사, 왜 아버지 얘기를 물었을까? 그리고 왜 그렇게 슬픈 표정이었을까? 은지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예의상 물어본 거겠지. 하지만 마음 한켠이 계속 불편했다. 며칠 후 또다시 같은 기사가 매칭되었다. 이번에 은지는 차에 타자마자 물었다. 기사님, 왜 자꾸 저한테 매칭되는 거예요? 신기하네요. 진수가 쓴웃음을 지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앱 알고리즘이 그런가 봅니다. 은지가 농담처럼 말했다. 혹시 기사님, 이 동네에서만 일하세요? 진수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아뇨. 여기저기 다녀요. 근데 이 동네가 좀 특별해서요. 은지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특별하다니요? 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예전에 이 근처에서 살았거든요. 오래전이지만. 은지의 눈이 커졌다. 진짜요? 언제요? 진수가 대답했다. 한 20년 전쯤? 은지가 감탄했다. 와, 그럼 저보다 먼저 이 동네 살았네요. 저는 15년 됐는데. 진수의 손이 핸들 위에서 떨렸다. 15년. 은지가 이곳에 산 지 15년. 그건 진수가 떠난 시점과 정확히 일치했다.
은지가 또 물었다. 그럼 왜 이사 가셨어요? 진수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다. 가족 때문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했죠. 은지가 안타까운 듯 말했다. 그랬구나. 힘드셨겠어요.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많이 힘들었죠. 지금도 가끔 후회해요. 차 안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은지는 왠지 모를 동질감을 느꼈다. 이 기사도 자신처럼 가족 문제로 힘들었던 사람인가.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어요. 그래서 엄마랑 둘이 살게 됐죠. 진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은지가 직접 이혼 얘기를 꺼낸 것이다. 진수는 목이 메었다. 그는 겨우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었다. 아버님은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은지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연락 안 한 지 오래됐어요. 사실 얼굴도 잘 기억 안 나요. 진수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그래도 아버님은 분명 손님을 사랑하실 거예요. 은지가 쓴웃음을 지었다. 사랑이요? 글쎄요. 사랑했으면 떠나지 않았겠죠. 그 말에 진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다음 날, 진수는 대리운전을 쉬었다. 마음이 너무 복잡했다. 은지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사랑했으면 떠나지 않았겠죠. 진수는 자신이 떠난 게 아니라 쫓겨났다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변명하고 싶었다. 하지만 은지의 입장에선 그게 무슨 소용이겠는가. 결과적으로 아빠는 사라진 사람이었다. 진수는 오랫동안 간직해온 상자를 꺼냈다. 거기엔 은지의 어린 시절 물건들이 담겨 있었다. 손때 묻은 인형,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 유치원 때 만든 카드. 아빠 사랑해요.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그 카드를 보며 진수는 눈물을 흘렸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진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사업 실패.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경제적 무능? 그것도 노력했지만 운이 따라주지 않았다. 그렇다면 가족을 지키지 못한 것. 그게 가장 큰 죄였다. 진수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날 저녁, 진수는 오랜 친구를 만났다. 같은 고등학교를 나온 동창 박상철이었다. 상철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고 가끔 진수를 불러 밥을 사주곤 했다. 야, 진수야. 요즘 얼굴이 왜 그래? 많이 안 좋아 보인다. 상철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진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냥 좀 힘들어. 상철이 소주를 따라주며 말했다. 은지 생각하는 거지?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상철은 진수의 사정을 아는 몇 안 되는 친구였다. 연락해봐. 이제 은지도 다 컸잖아. 이해할 나이야. 진수가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은지는 날 용서 안 할 거야. 아니, 용서할 필요도 없어. 내가 잘못한 거니까. 상철이 답답하다는 듯 말했다. 야, 그게 아니잖아. 넌 최선을 다했어. 당시 상황이 그랬던 거지. 하지만 진수는 믿을 수 없었다. 최선을 다했다고? 정말 그랬을까? 진수는 이혼 당시를 떠올렸다. 아내 김미랑과의 마지막 대화. 당신 때문에 이 집안이 망했어.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서 은지가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알아? 미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다. 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었으니까. 은지만이라도 제대로 키워줘. 나는 자격이 없어. 진수는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왔다. 양육권 포기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그 후로 은지를 거의 보지 못했다. 한 달에 한 번 면회가 허락됐지만 은지는 점점 아빠를 멀리했다. 진수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은지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상철이 진수의 어깨를 두드렸다. 야, 과거는 과거야.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면 돼. 하지만 진수는 고개를 저었다. 너무 늦었어. 은지는 이미 날 잊었어. 아니, 잊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없던 사람 취급하고 있어. 그날 밤, 진수는 취한 채로 집에 돌아왔다. 침대에 쓰러져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은지의 번호를 또 꺼내봤다. 문자라도 보낼까? 아니면 전화라도 걸어볼까?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용기가 나지 않았다. 같은 시각, 은지는 엄마와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드라마가 끝나고 광고가 나왔다. 엄마 미란이 물었다. 은지야, 너 요즘 대리운전 자주 타지?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회사 회식 많아서. 미란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조심해라.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은지가 웃었다. 엄마, 괜찮아. 그리고 요즘 자주 태워주시는 기사님, 진짜 친절하셔. 미란이 눈썹을 올렸다. 자주 태워주는 기사? 은지가 대답했다. 응. 계속 같은 사람이 매칭돼. 신기하지? 그분도 예전에 이 동네 살았대. 미란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 뭐, 이 동네 살았다고?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20년 전쯤이래. 가족 문제로 떠나셨대. 미란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기사 이름이 뭐래? 은지가 핸드폰을 꺼내 앱을 켰다. 최진수요. 왜요, 엄마? 미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최진수. 그 이름은 전 남편의 이름이었다. 미란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설마 진수가.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최진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으니까. 미란은 애써 침착하게 말했다. 아, 그냥 궁금해서. 조심해라. 은지야.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엄마. 하지만 미란의 마음은 이미 요동치고 있었다. 만약 정말 진수라면, 만약 은지가 모르는 사이에 전 남편과 계속 만나고 있다면, 그날 밤, 미란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15년 전, 그녀는 진수와 이혼했다. 당시 상황은 최악이었다. 진수의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고 빚쟁이들이 집 앞에서 고함을 질렀다. 은지는 그 모습을 보며 떨고 있었다. 미라는 결단을 내렸다. 이혼하고 딸을 데리고 새 출발을 하자고. 진수는 순순히 따랐다. 양육권도 포기했고 재산 분할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미라는 당시 진수를 원망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그 원망도 희미해졌다. 이제 미란에게 진수는 과거의 사람일 뿐이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다. 하지만 만약 진수가 다시 나타난다면? 만약 은지와 만난다면? 미라는 두려웠다. 은지가 아빠를 알아보고 다시 상처받을까봐. 아니면 오히려 아빠에게 마음이 기울까봐. 미라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일주일 후, 은지는 또다시 대리운전을 불렀다. 평소처럼 앱을 켰고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했다. 매칭 알림이 떴다. 은지는 무심코 확인했다가 눈이 커졌다. 최진수. 또 같은 기사였다. 이번엔 왠지 모를 반가움이 들었다. 이 정도면 진짜 인연인가? 은지는 건물 앞에서 기다렸다. 잠시 후 검은색 소나타가 도착했다. 은지가 차에 타며 웃었다. 기사님, 또 만났네요. 진수도 어색하게 웃었다. 그러게요. 정말 인연인가 봅니다. 차가 출발했다. 가는 길에 은지가 말했다. 기사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진수가 긴장하며 물었다. 뭔가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번에 이 동네에서 사셨다고 했잖아요. 혹시 가족분들은 어떻게 지내세요? 진수의 손이 핸들 위에서 굳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다. 가족 오래 못 봤어요. 연락도 안 하고 지내요. 은지가 안타까운 듯 물었다. 왜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진수가 쓴웃음을 지었다. 제가 잘못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볼 자격이 없어요. 은지는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다. 왠지 모르게 자신의 아빠가 생각났다. 아빠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자격이 없다고. 은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가족이잖아요. 용서받을 수 있을 거예요. 진수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어떤 잘못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은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차 안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신호대기 중 은지가 문득 물었다. 기사님, 혹시 자녀분 있으세요? 진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있어요. 딸이 하나 있는데 오래 못 봤어요. 은지가 물었다. 몇 살이에요? 진수가 대답했다. 24이요. 은지의 눈이 커졌다. 저랑 같네요. 저도 24이에요. 진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같은 나이, 같은 딸. 그는 겨우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다. 그럼 짧은 자랑 좀 해주세요. 어떤 사람이에요? 은지가 웃었다. 저요? 평범해요. 회사 다니고, 엄마랑 살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진수가 또 물었다. 어머님이랑 사이 좋아요?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없었으면 저 못 살았을 거예요. 엄마가 저 혼자 키우셨거든요. 진수의 가슴이 아렸다. 미란이 혼자 은지를 키웠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생했을까? 진수는 미란에게도 미안했다. 자신의 무능 때문에 그녀의 인생을 망친 것 같아서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진수는 결심했다. 오늘은 말해야겠다고. 은지에게 자신이 아빠라고 15년간 숨겨온 진실을. 하지만 막상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만약 은지가 충격받으면? 만약 거부하면?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다. 은지가 안전벨트를 풀며 말했다. 기사님, 오늘도 감사했어요. 다음에 또 봬요. 그녀가 문을 열려는 순간 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기 손님. 은지가 고개를 돌렸다. 네. 진수는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입을 열었다. 손님 혹시 이름이 뭐예요? 은지가 이상하다는 듯 물었다. 왜요? 진수가 대답했다. 그냥 궁금해서요. 은지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최은지예요. 진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은지가 깜짝 놀라 물었다. 기사님, 왜 그러세요? 괜찮으세요? 진수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미안해요. 그냥 그 이름이 제 딸 이름이랑 똑같아서요. 은지는 당황했다. 우연의 일치였다. 하지만 왜 기사님은 우는 걸까? 은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기사님 딸분도 최은지예요?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최은지. 그 순간 은지의 머릿속에서 뭔가 번뜩였다. 최진수, 최은지. 같은 성, 같은 나이. 이 동네에서 15년 전에 살았다는 말.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은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기사님 혹시... 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은지야 나야. 아빠야. 그 말에 은지는 숨이 멎는 듯했다. 그녀는 백미러 너머로 기사의 얼굴을 자세히 봤다. 수척한 얼굴, 깊은 주름. 하지만 그 눈빛만은 낯설지 않았다. 어렴풋이 기억나는 그 눈빛. 아빠.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이렇게 만나서 미안해. 15년 동안 정말 미안했어. 은지는 차 안에서 얼어붙었다.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진수는 계속 울며 말했다. 은지야, 아빠가 너무 보고 싶었어. 매일매일 생각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15년 만에 만난 아빠, 대리기사가 된 아빠. 한참 후,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연락 안 하셨어요? 왜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진수가 고개를 숙였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 차라리 없는 사람으로 사는 게 나을 것 같았어. 은지가 울먹이며 말했다. 그건 아빠가 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판단할 일인데. 진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눈물만 흘렸다. 그날 밤, 은지는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 차에서 내린 후 한참을 건물 앞에 서 있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아빠, 15년 만에 만난 아빠, 대리기사로 일하는 아빠, 수유동 호출을 거부했던 이유도, 자꾸 자신과 매칭됐던 것도 모두 설명이 됐다. 은지는 결국 집에 들어갔다. 엄마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은지야, 왔니? 미란이 웃으며 물었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결국 엄마를 불렀다. 엄마, 미란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왜 은지야?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오늘 아빠 만났어. 미란의 얼굴이 굳었다. 뭐, 아빠.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대리기사 아빠였어. 최진수 기사님. 우리 아빠였어. 미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예감이 맞았다. 진수가 은지를 만나고 있었던 것이다. 미란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 슬픔, 그리고 묘한 안도감. 그래서 뭐라고 했니? 은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미안하대. 계속 미안하다고만 했어. 미란은 한숨을 쉬었다. 그 사람 15년 동안 뭐 했대? 은지가 대답했다. 대리운전 했대. 그리고 우리 생각했대. 미란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녀도 진수를 완전히 잊은 건 아니었다. 가끔 궁금했다. 어떻게 지내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외면했다. 은지가 엄마를 바라보며 물었다. 엄마는 아빠한테 아직도 화났어? 미란이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다. 화? 이젠 화도 안 나. 그냥 안타까울 뿐이야. 우리 셋 다. 그날 밤, 모녀는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다. 15년 동안 묻어뒀던 이야기들. 미라는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진수의 사업 실패, 빚더미, 빚쟁이들의 협박. 엄마는 너를 지켜야 했어, 은지야. 그래서 이혼을 선택한 거야. 은지는 엄마의 손을 잡았다. 알아, 엄마. 엄마 잘못 아니야. 미란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근데 진수도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냥 운이 없었을 뿐이지. 며칠 후, 은지는 진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앱에 저장된 번호로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진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나 은지야. 진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은지야, 은지야. 그는 딸의 이름을 되뇌며 울었다. 은지도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 우리 만날 수 있어? 다음 날, 둘은 수유동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진수는 30분 일찍 도착해 자리에 앉아 기다렸다. 손이 떨렸다. 15년 만에 딸과 제대로 마주 앉는 것이었다. 드디어 은지가 들어왔다. 진수는 일어서며 손을 흔들었다.
은지야, 여기. 은지가 다가와 앉았다. 둘은 한동안 서로를 바라봤다. 진수는 은지가 얼마나 컸는지, 얼마나 예뻐졌는지 확인했다. 은지는 아빠의 수척한 얼굴, 깊은 주름을 보며 가슴이 아렸다. 진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은지야, 미안해. 아빠가 정말 미안해. 은지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아빠. 이제 알았어요. 아빠가 왜 그랬는지. 진수가 눈물을 흘렸다. 아빠는 너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미안할 뿐이야. 은지가 아빠의 손을 잡았다. 아빠, 저 엄마한테 들었어요. 당시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빠 잘못 아니에요. 진수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아빠가 무능했어. 가족을 지키지 못했어. 둘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다. 15년 동안의 공백을 메우려는 듯. 진수는 대리운전 일을 하며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했다. 은지는 학창 시절, 대학 생활, 취업 과정을 들려줬다. 시간이 흘러도 대화는 끝나지 않았다. 해가 지고 카페에 불이 켜졌다. 은지가 시계를 보며 말했다. 아빠,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엄마가 기다려요.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봐. 엄마한테 잘하고. 헤어지기 전 은지가 물었다. 아빠, 우리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죠? 진수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럼 언제든지. 아빠는 항상 시간 돼. 그 후로 은지와 진수는 자주 만났다. 일주일에 한 번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편해졌다. 진수는 딸의 일상을 듣는 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은지도 아빠와의 시간이 소중했다. 어느 날 은지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아빠, 우리 집에 놀러 올래요? 엄마도 만나고. 진수는 깜짝 놀랐다. 엄마가 괜찮다고 하시니?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가 한번 오라고 하셨어요. 다음 주말, 진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수유동 집 앞에 섰다. 15년 만에 돌아온 그곳. 초인종을 누르자 은지가 나왔다. 아빠, 어서 들어와요. 진수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다. 미란이 주방에서 나왔다. 둘은 15년 만에 마주 봤다. 오래간만이네요. 미란이 먼저 말했다. 진수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합니다. 그동안 미란이 손을 저었다. 그만해요. 다 지난 일이에요. 앉아요. 식탁에 둘러앉아 셋은 저녁을 먹었다. 미란이 직접 차린 밥상이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진수는 그 맛이 너무나 그리웠다. 예전에 미란이 해주던 그 맛이었다. 밥을 먹으며 셋은 이야기를 나눴다. 미란은 15년 동안 어떻게 은지를 키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담담하게 말했다. 진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계속 고개를 숙였다.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무능해서. 미란이 말을 끊었다. 무능한 게 아니에요. 그때 상황이 그랬던 거죠. 누구 잘못도 아니에요. 진수는 그 말에 눈물이 났다. 미란의 용서가 너무나 고마웠다. 저녁이 끝나고 은지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미란과 진수는 거실에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미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진수 씨,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진수가 대답했다. 대리운전 계속하면서 은지 자주 보고 싶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미란이 고개를 끄덕였다. 은지는 이제 다 컸어요. 자기 판단으로 아빠를 만나는 거예요. 저는 반대 안 해요. 진수가 감사하다는 듯 말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미란이 쓴웃음을 지었다.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은지를 위해 어른스럽게 지내는 거예요.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그날 밤
진수는 집으로 돌아가며 가슴이 벅찼다. 15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기분이었다. 물론 예전으로 완전히 돌아갈 순 없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은지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 그게 기적이었다. 다음 날, 진수는 대리운전 앱을 켰다. 호출이 들어왔다. 수유동. 예전 같으면 거부했을 호출이었다. 하지만 이젠 달랐다. 진수는 미소를 지으며 승낙 버튼을 눌렀다. 수유동은 이제 두려운 곳이 아니었다. 딸이 있는 곳, 추억이 있는 곳,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있는 곳이었다. 몇 달 후, 은지의 생일이 다가왔다. 진수는 오랜만에 미역국을 끓였다. 작은 원룸 주방에서 정성껏 재료를 다듬고 끓였다. 은지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그 맛을 재현하려 애썼다. 생일 당일, 진수는 미역국 냄비를 들고 은지의 집을 찾았다. 초인종을 누르자 은지가 나왔다. 아빠, 진수가 미역국을 내밀며 말했다. 생일 축하해, 은지야. 아빠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미역국 끓였어. 은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어렸을 때를 떠올렸다. 생일마다 아빠가 끓여주던 미역국. 그 따뜻한 기억이 되살아났다. 아빠 고마워요. 은지는 아빠를 껴안았다. 진수도 딸을 꼭 안았다. 15년의 공백이 조금씩 메워지는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은지와 미란, 그리고 진수는 함께 미역국을 먹었다. 셋이 한 식탁에 앉은 건 15년 만이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었다. 하지만 새로운 관계, 새로운 시작이었다. 미란이 웃으며 말했다. 진수 씨, 미역국 맛있네요. 솜씨 늘었어요. 진수가 쑥스럽게 웃었다. 15년 동안 연습했으니까요. 은지 먹일 나를 생각하면서 은지가 눈물을 훔쳤다. 아빠, 저 정말 행복해요. 우리 이렇게 다시 만나서. 진수는 딸의 손을 잡았다. 아빠도 행복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날 밤, 진수는 대리운전을 쉬었다. 대신 은지, 미란과 함께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진수에겐 기적 같은 시간이었다. 15년 동안 꿈꿨던 그 순간이 현실이 된 것이다. 해가 지고 달이 떴다. 진수는 집으로 돌아가기 전 은지에게 말했다. 은지야, 아빠가 15년 동안 못해준 거 많지. 앞으로 천천히 채워갈게. 은지가 웃으며 대답했다. 아빠, 괜찮아요. 지금 이 순간만으로도 충분해요. 진수는 딸을 안아주고 집을 나섰다. 밤거리를 걸으며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진수는 중얼거렸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는 몰랐다. 하지만 진심이었다. 대리기사 최진수는 이제 더 이상 수유동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곳에 호출을 기다렸다. 혹시 은지가 부를까봐, 혹시 또 만날 수 있을까봐. 15년의 아픔은 서서히 치유되고 있었다.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